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제무역사 무역 규범 파트를 강의할 소병선 관세사입니다. 네, 지금 우리 무역 규범 파트, 국제무역사 중에서요, 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 규범 파트를 공부할 거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무역 규범이라고 불리지만요, 우리 이 규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챕터, 대외무역법하고 그리고 관세법을 학습할 겁니다. 관세법을 학습할 겁니다. 자, 여기서 관세법이라고 하면요. 관세법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 FTA 관세특례법이라는 것도 포함해서 모두 다 학습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문제가 50문제 중에서요. 무역규범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여기 관세법에서 약 30에서 35문제가량이 나와요. 나머지 5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나오는데 여기 전자상거래는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과 관련되는 내용들만 모두 다 학습을 하시면 무역규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국제 무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요, 간단해요. 우리가 목표는 100점을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평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균 60점을 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기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들만 많이 꼽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대외무역법하고 관세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외무역법 쪽에서 보실게요. 자, 우리 대외무역법이라는 거는요, 간단해요. 이름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대외의 국가에서 무역을 할 때 이루어지는 법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과 성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최소한 그 법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조항의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목적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법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법은 대외무역법이겠죠.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법을 배우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냥 노멀한 문장들, 노멀한 단어들밖에 없어요. 대외 무역을 진흥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이 생긴 목적이 대외무역을 진흥시키겠대. 두 번째, 자, 우리 무역을 왜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우리 이런 법, 상법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름은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이 일반인들이 상업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왜냐면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요. 자,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한 무역 질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한 거래 질서? 무역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외무역법이 존재한대요.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겠다. 자, 국제 수지의 균형은 수출과 수입의 양이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자, 그런 것들과 함께 통상의 확대, 역시 무역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뭐로 귀결돼요?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 수출입의 3대 기본법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외무역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대외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예요. 외국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 불러요? 외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외환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원화를 제외한 달러, 위안화, 그리고 엔화, 유로화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달러 같은 외환을 주고 받을 때 이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관세법이 있죠. 관세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배울 내용이긴 한데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돼요. 그 수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관세법이라 부릅니다. 자, 요거 세 가지 법명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자, 무역 3대 법규, 수출입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해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겠습니다. 자, 뭐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과거 무역거래의 목적, 뭐 대외무역법의 관리 대상, 대외무역법의 특성 제낄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셔서 대외무역법의 기본 원칙 다 제끼겠습니다. 자, 제가 제끼는 것들은요 기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체크해 드리는 거, 특히 대외무역법은 제가 양을 좀 방대하게 실어놓기는 했는데, 자, 우리 나온 것들만 찝고 갈 거예요. 자, 우리 용어의 정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요? 무역이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거. 자, 가로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을 말해요. 그럼 도대체 수출은 외국에 물건을 파는 것을 얘기하고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떠한 것들을 수출, 수입하는 것을 무역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 주에 나오죠. 자, 물품 등이라고 합니다. 자, 물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앞으로 물품 등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물품 등이라고 함은 물품 용역 지식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문체물.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출과 수입이라고 함은 물품, 용역, 그리고 지식재산권, 그리고 전자적 형태의 매체물 등을 뭐 하는 거? 수출, 수입하는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무역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물품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물품이라고 하는지, 또는 어떠한 것들을 용역이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물품. 은 그냥 물품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유체물들 있죠. 유체물. 형체가 있는 물건들 다 물품이라고 지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자, 경영, 상담, 법무, 회계, 세무,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자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운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그리고 그 밖의 지식기반 용역 등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 임대, 광고, 사업, 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교육, 보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용역이라 부른다. 이거 디테일하게 하나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용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역이라 부르는구나 라고 정도만 짚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그 위에 줄에 나와 있던 물품, 용역, 지식재산권, 기타 전자적 형태의 매체물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역이라 부른다 라는 거, 물품 등의 범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